얘들아 카메라 조심해주세요. 야 너희 다 초코바를 먹고 있네. 아, 야 너희 간식 되게 좋으시다. 우리 반을 몇 번을 준비 못해주는 거야. 아 빡세긴 해. 먹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받고 있어, 받고 있어. 받고 있어. 그치 뭐. 이제 뭐 찾아? 뭐 찾아? 네. 이거 뭐야?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일에서 오늘 안 볼 겁니다. 왜냐면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서윤아, 민차 이제 일어나고요. 얘들아, 책상 위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다 집어넣습니다. 준아, 네. 민채야.
네. 이제 카메라 조심하고요. 예은아. 네. 하은아. 선우야. 예주야. 아윤아. 굉장히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소윤아. 지원아. 지훈아. 하율아. 예지야. 강현아. 유민아. 세빈아. 진우야. 성훈아. 재민아. 준이라. 윤서야. 집중하자. 수업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오늘 새로운 주제 수업인데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업 주제 알고 있는 사람? 자,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심폐소생술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핸드폰 집어넣고요.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인가요? 이태원 압사 참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 수업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애도 기간인데 이 수업하고 겹치게 됐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심폐소생술을 할 건데 너희들 이미 다 해봤어. 그쵸?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한 번쯤은 해봤을 거고 너희들은 아마 두세 번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지금 이거 안 해도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야 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훈아, 심폐소생술 절차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먼저 쓰러지는 사람의 어깨 부분을 붙인 다음에 의식이 있으면 그리고 의식이 없다면 바로 의식이 없다면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 명치 부분을 명치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성인은 센치인가? 성인은 5cm, 아이는 2, 3cm 아이는 2, 3cm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10분 정도 한 다음에 120분 정도 한다고? 2시간 사람한테 2시간 한 2시간? 다른 사람한테 무시해야지. 20번 이거라고 친구하고 지시하고 네. 아, 계속 집중하자. 야, 선생님이 성훈이한테 질문하고 아차 잘못 질문했다 생각했거든. 왜냐면 성훈이는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대답 쉽지 않죠. 그렇지? 초등학교 때 여러 번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이렇게 얘기해보라고 하고 실제 누군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내가 지금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많이 경험해봤어. 그렇더라도 막상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반응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호흡 확인하고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한번 익혀볼 겁니다. 근데 이미 다 해봤다 그랬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진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기술, 자신만의 능력으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이해하고 누군가 쓰러졌을 때 내가 가진 능력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까지 갖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수업 어렵지 않아. 이미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면 금방 기억이 되살아나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보다는 이 마음가짐 수업 주제에 좀 더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심폐소생술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오늘 새로운 주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팀을 새롭게 조직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조금 다르게 진행할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팀을 조금 더 많이 뽑을 겁니다. in, 의, 이걸 2배로 뽑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in one team, in two team, 의 one team, 의 two team, 예 one team, 예 two team 해서 6개 팀 만들 거예요. 이해했나요? 네. 그렇게 인원수 팀을 왜 많이 조직하는 이유가 뭐냐면
팀원 수가 너무 많으면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최소 필요한 인원만을 한 팀으로 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제 6개 팀 수업하려고 N이라는 교구도 6세트를 준비했고 자동 심장 충격기도 6세트 준비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팀을 뽑는데 잘 들으세요. 뽑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인의에 뽑히면 조끼 있고 모든 책상 만드는데 인팀, 의팀, 예팀 알고 있죠? 근데 6개 팀이야. 여기 인 원팀 띄워서 의인 투팀, 의원, 의 투팀, 예원, 예 투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변의 책상 이용하고요. 자기 책상 고집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카메라 조심하고요. 뒤로 다 나갑니다. 민준이랑 20초간 되는 거. 20초간 내 무슨 날만 나오면. 넌 사람 가자. 내가 들어갔지. 잘 나오시네요. 맞아지. 참고로 남자 여자 어떤 신체적인 능력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인원수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서 인원수 차 때문에 밸런스 조절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맨 1번부터 줄줄이로 빨리 나옵니다. 오늘은 뽑자마자 쌤한테 바로 보여주세요. 있습니다. 의 원팀. 인 원팀. 지금 뽑는 거는 원팀입니다. 원. 의 원팀. 빨간색 조끼 있습니다. 인 원팀. 노란색 조끼 있습니다. 네가 새치기 한다고 티안 인 원팀. 노란색 조끼 있습니다. 야야 그래. 예 원팀. 파란색 조끼 있습니다. 예 원팀. 파란색 조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만든 거구나. 예 원팀. 파란색 조끼 있습니다. 예 원팀. 파란색 조끼 있습니다. 의 원팀. 빨간색 조끼 있습니다. 밸런스 조정할 거니까 아직 확정된 팀은 아니에요. 인 원팀. 노란색 조끼 있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의 원팀. 뭐 하나요? 주변에 책상 이용해서 모든 책상 안 만들고 지금부터는 투팀 뽑습니다. 투. 모든 순간을 안 된다. 의 투팀. 빨간색 조끼 있습니다. 너 그냥 인 투팀. 노란색. 여기 앉아. 예 투팀. 파란색. 예 투팀. 파란색. 아 너는 이렇게. 이 투팀. 노란색. 의 투팀. 빨간색. 예 투팀. 파란색. 이 투팀. 노란색. 주변에 책상 만들고 자리 앉는 10초. 손 들어주세요. 자, 밸런스 조절 한번 할 겁니다. 아직 완전한 자기 팀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조금만 이쪽으로 와줄래요? 네. 여기도 예팀, 예원팀 이쪽으로 조금 갈까요? 여기 팀장 보이네요. 너무 많이 땡겼네. 아니야 자기가 풀어야 야, 집중하자 집. 쌤 진짜 소소한 거에 감동받나봐. 지금 학습 자료를 나눠줬는데 쌤이가 쌤한테 감사합니다. 누가요? 감사합니다. 집중하자 집. 잠깐만 밸런스 조절 한번 할게요. 쭉 있고요. 지금 누가 안 왔죠? 지훈이 안 왔죠? 네. 지훈이. 지훈이
불러갑시다. 알겠죠? 지금 너희 팀입니다. 자 그리고 괜찮네요. 네. 아 이렇게 합시다. 혜주야, 혜주 이 팀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네? 네, 혜주로 갑시다. 네, 저랑 박소희랑 그런 거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 노란색 여기가 있나요? 진짜. 손을 맞춰봐. 집중하자. 하나, 둘, 셋.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 지금 학습자를 나눠줬는데 그 학습자를 오늘 본격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주장을 뽑아야 되겠죠? 1학기 때 주장했던 걸 리셋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2학기 때 우리가 페어플레이 수업하면서 축구볼 했었습니다. 그때 주장한 사람 주장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부주장한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 정해주세요. 내가 해야지. 자, 주장 뽑았을 때 여기 메뉴에다가 자기 팀 이름 적고 주장 번호 이름 쓰고 팀원들 빠른 번호부터 번호 이름을 씁니다. 너희는 이 원팀이가 이 원팀. 너희는 이 팀입니다. 너희는 여기 이 투팀. 너희는 팀 이름에 원팀. 팀 이름에 예 원팀. 너희 팀 이름에 예 팀입니다. 근데 밸런스 취하죠. 자, 여기 한번 봐줄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업 진행 계획표 선생님이 이거 업데이트된 거 갈아줬어요. 그쵸? 네.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세부적으로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이 수업에서는 팀 수행평가로 다 하려고 했는데 팀 수행평가 반, 개별 수행평가 반으로 했습니다. 수행평가는 20점 만점이고요. 팀은 10점, 개인 10점인데 개인 수행평가가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이론시험을 쪽지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카톡에 관련 자료를 먼저 올려줬어요. 근데 그 자료가 잘 보면 그림이 많고 글씨가 많지 않아요.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거고 그 내용 잘 읽어보면 이미 초등학교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개별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5문항을 만들 건데 객관식과 서술형이 섞여 있어요. 그걸 너희들에게서 문제를 받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자료를 잘 살펴보고 그 자료에서 이거 중요하니까 문제로 내야겠다. 객관식 문제 하나, 서술형 문제 하나를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 중에 정말 좋은 문제는 선생님이 선별해서 실제 쪽지 시험 문제로 그걸 만들 거고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의 이름도 같이 넣을 겁니다. 그리고 소정의 상품까지 줄 테니까 미리미리 확인해보고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직접 만든 문제로 평가를 보는 방법. 두 번째, 이거 어려운데 팀 수행 평가는 지금 알려줄 겁니다. 아까 초등학교 때 심폐소생술 다 배워봤다 그랬죠? 근데 막상 지금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시키니까 또는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 시간 빼고 그 다음 시간부터 거의 모든 활동을 팀원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관련 자료는 선생님이 다 줄 거예요. 도와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팀 수행평가가 어려운 게 뭐냐면 너희가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익혔을 때 그걸 선생님이 지금 참고 영상 자료 만들었거든요.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심폐소생술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드는 걸로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거 설명 들어갈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짧게 하지만 빠르게 가겠습니다. 수업 주제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소중한 사람이고 나의 생명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아플 때, 쓰러졌을 때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받기를 원한다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주면 조금 더 진지하게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제로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심폐소생술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관심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아마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자, 수업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봐야 됩니다. 수업을 통해 작은 관심과 노력, 심폐소생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작은 관심과 노력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걸 이번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써야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확한 이론 지식 그리고 방법을 익혀서 실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심폐소생술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그럼 편집돼야 돼?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볼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신체 활동은 심폐소생술인데 이 심폐소생술이 우리 장기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렇죠. 심장과 폐. 심장만 하는 게 아니죠. 가슴 압박. 그건 어디에 도움을 주는 거야? 심장. 그리고 인공호흡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이 합쳐진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잖아. 그치? 만약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했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진 않지만 왠지 입을 갖다 대고 인공호흡을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인공호흡 해야 돼? 아니지. 나 인공호흡도 잘 못하는데 막상 하려고 했는데 부담도 돼. 그러면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데 더 나서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는 건 물론 다 알려주겠지만 가슴 압박만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심폐소생협회에서는 이런 상황에 물론 인공호흡이 필요하지만 인공호흡을 부담스럽고 하기 힘들어한다면 인공호흡 빼고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슴 압박 소생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수업 진행 계획 짧습니다. 4시간이 끝입니다. 근데 이거 1시간 하고 있죠? 그럼 3시간 남는 거죠? 그 3시간 중에 마지막은 수행평가 볼 겁니다. 45분 수업에 5분은 선생님이 진행하는 데 쓰고 10분은 이론시험, 쪽지시험 볼 겁니다. 나머지 30분은 선생님이 정해준 장소 여러분들이 직접 팀원들과 가서 심폐소생술 영상교육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선생님 30분 안에 영상 찍고 편집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영상 찍는 걸 30분 안에 끝내고 편집은 나중에 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참고로 팀 수행평가에서 아마 여기서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영상의 내용이 기준에 맞으면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팀 활동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이 2시간밖에 없다. 짧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행평가 기준 팀 수행평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영상 교육 자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별 수행평가 이론 시험 본다 그랬습니다. 5문항 객관식과 서술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생각은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중요한 문제를 만들어서 주고 괜찮은 문제 뽑아서 실제 너희들이 평가 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알겠죠? 소정의 상품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수업 진행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나요? 벌써 눈 감고 있는 사람 있네요. 졸리면 일어나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뭐야?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왜 선생님이 이 수업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면서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수업 주제를 정했을까?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의 마음에 들어갔다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수업 주제를 정하셨지? 강연아, 혹시 모르겠나요? 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거리 1입니다. 어느 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 수업 도중에 한 학생이 운동장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어요.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무릎에 상처를 보여주면서 야무실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신경도 안 쓰고 에이 뭐야 너 수업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지? 아 괜찮네 그냥 계속해 라고 말한다면 이 학생이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라고? 속상해? 짜증나? 누가 짜증난다고 그랬나요? 왜요? 짜증난다고 그럼 쌤이 혼낼까봐? 아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고. 내가 아파서 야무실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별거 아니네 끝까지 수업하고 종치면 가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나요. 왜 짜증날까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왜 억울할까요? 한번 해주세요. 안 보내줘서 또 있나요? 내 아픔을 못 알아줬어. 아, 내 아픔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짜증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기까지 그럴까? 지도 낮춰봐라. 쌤한테 화를 내겠다. 아, 화가 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똑같은 결과인데 만약에 그 교사가 이렇게 했다면 와 많이 아프겠네. 이야 지금 피도 나네. 근데 지금 팀 활동인데 네가 빠지면 팀 활동이 좀 안 될 것 같아. 이거 상처가 심하지 않으니까 가서 물로 잠깐 소독하고 팀 활동하고 수업 끝나고 가면 어떨까?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요. 조금 다르겠죠?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 받기를 원하고 상처를 입었다. 그때 내가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관심 가져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무릎의 상처가 솔직히 생명하고 큰 연관은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 한번 봅시다. 사람이 많은 거리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랫동안 지방에서 일을 했어요. 가족들을 못 만났어. 오랜만에 올라와서 집으로 향합니다. 양손에 선물을 가득 싸들고 갑니다.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을까. 근데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집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거리 한복판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말똥말똥 보고 지나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지금 솔직히 손들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친구랑 명동거리 이렇게 쇼핑하러 갔다가 이런 사람을 목격했어. 내가 나서서 심폐소생 또는 구조활동을 하겠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솔직히 뭐라 하지 않습니다.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아빠 또는 나의 엄마, 나의 가족이야. 다시 내가 친구랑 이렇게 놀러 갔다가 우연히 우리 가족을 만났는데 갑자기 쓰러졌어. 내가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나서겠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안 나서 쓰러지. 오케이, 손 내리세요.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지? 난 아까 아는 사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서 나서지 못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괜찮습니다. 아버지. 한번 물어볼까요? 왜 나서지 못했을 것 같니? 혹시 내가 했다가 그 사람이 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준일이 말한 것처럼
어떡하지라는 무서움도 있고 그냥 뒤에서 보면 신고만 했을 것 같아요. 아, 신고만 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나서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잘 못하니까. 두 번째, 에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세 번째, 내가 할 줄 알아. 근데 내가 나섰다가 그 사람이 더 잘못될까봐 라는 생각 때문에 못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실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의식을 잃으면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4분 안에 응급처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 사람이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알고 있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한국이에요? 네, 명동입니다. 이럴 때 내가 나서서 도와주세요! 119 신고해주세요! 자동심장 충격기 갖다주세요! 하고 가슴 아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가족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나중에 나가라면 도움을 받고 싶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 사람 응급처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 해봤어요. 근데 그 마음을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집에서도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대요. 40대 후반, 50대, 60대. 내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나왔는데 나의 엄마 아빠가 쓰러져 계신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응급처치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항상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른 영상 한번 볼게요. 실제 이런 상황인데 이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응급처치 들어간 사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눈 심장만 막 보이고 피부를 자꾸 통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완전 이렇게 꼬여가지고 한쪽 팔은 몸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로서 쓰러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통화로 원격 응급처치가 시작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좀.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얼굴을 닫고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후로도 3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 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정보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후에는 심장이 회복되더라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55살 김용호 씨는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손길 덕에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제 또 세상을 찾고요. 아니 그 사람이 저 가슴은 지금 여기 없겠죠. 저 땅속에 있겠죠. 큰이 엄청 컸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발빠르게 도움을 준 따뜻한 시민들의 관심이 두 남매와 아내를 둔 듬직한 가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급성 어떻게 보셨나요? 강연아, 일어서 뒤로 나갑니다. 만약에 선생님은 이 영상 수업하면서 이렇게 계속 보는데 마지막 멘트가 심금을 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두 남매가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내도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죽었겠죠. 그럼 그 가족들이 느낄 아픔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누군가 도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잖아.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렇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생명의 소중함 이 수업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이미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명의 소중함 그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심폐소생술을 한번 해나가 보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지금 학습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학습자를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 보세요. 이쪽 칸에 지금 심폐소생술의 마음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 수업 끝날 때쯤 적을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과정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이 빈칸을 채울 거예요. 이거 놔두고요. 지금 선생님이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영상까지 보여줄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잠 깨면 들어오세요. 영상 바로 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기 바랍니다. 환자가 의식을 심정지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혼자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팀원들이 같이 보면서 얘기해줘야 돼요. 성인의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중앙인 가슴뼈 부위의 양쪽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이론 쪽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그리고 있겠죠.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저희가 환자의 TF생과 영상 교육자로 만들 때 가슴 압박하는 이 자세 무척 중요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의 신고와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셋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굵기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넷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반복합니다. 자, 이 심장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살아날 때까지. 당연하 일어서 뒤로 나갑니다. 야, 애쓰는 모습이 진짜 기특한데 뒤로 나가세요. 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구급대원이 오거나 환자가 깨어나거나 또는 내가 가슴에 어떤 병이 있는데 하다가 내가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내가 잘못될 것 같다라고 느끼면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자, 근데 이번 수업에서는 단순히 심폐소생술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심장 충격기도 함께 사용할 건데 그것도 여기 영상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장증 환자에게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어떻게 할까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면 가슴 압박을 인계하고 장비를 인수받은 즉시 이 영상을 보면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음성이 나오면서 사용 방법이 안내됩니다. 우측 쇄골 아래쪽에 패드를 부착하고 또 다른 패드는 좌측 유두 바깥쪽 아래에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합니다. 이때 각 패드의 표면에는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 위치 그대로 붙이면 그림으로 됩니다. 표시되어 어렵지 있으니 않아요. 참고하면 좋습니다.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기계에서 자동으로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들어가세요. 심장 분석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환자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재세동이 필요하다면 기계가 자동으로 충전을 하며 충전 후 재세동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기 충격이 주어지고 나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환자가 소생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자동심장 충격기 지시에 따라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첫째, 잘 보셨나요? 자, 지금 같이 봤던 이 교육 자료는 선생님이 단체 톡방에 다 올려줄 겁니다. 참고로 팀 수행평가 어떻게 보는지 잘 들어주세요. 역할을 정할 거야. 최초 발견자 가슴 압박까지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119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면 119 신고하는 사람도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동 심장 충격기 가지고 와달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잘하니까 네가 해. 최초 신고자 발견자 하라 그러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행평가 보는 그날에 뽑기를 할 겁니다. 지금 너희가 3명 또는 4명이잖아요. 그럼 1, 2, 3, 4 오늘 정할 수 있겠죠. 뽑아서 1번 최초 발견자 역할에 2번 119 신고해주는 사람 역할에 3번 자동심장 충격기 가지고 오는 역할에 4번 주변인에 다시 말해서 누가 가슴 압박을 하고 신고 요청을 할지 몰라. 다시 말해서 너희 모두가 모든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쉽지 않죠? 다음 시간 연속 2시간 그렇게 팀원들과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영상은 어떻게 찍으면 되나요? 궁금하죠?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과 찍은 영상 잠깐 볼게요. 안 보여주시네. 시간이 남았어. 자,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 덕분에. 아주 잘 조용히 해봐. 미친 질. 아, 1학년 거의 다 하죠.
자, 중요한 건 진짜 제 이 영상입니다. 알겠죠? 여기 나온 영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잘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됩니다. 저거도 폰을 하나 주어야지. 사람이 쓰러지는 지금 웃으면서 볼 게 아니야.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우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야, 진짜해? 진짜해? 이것도 실제 갈 겁니다. 실제 가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 자신증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진짜 편지 선생님이 하시는 잠깐만. 아 진짜 잘하시. 사람이 오려. 잠깐만. 팔다리가 잘렸어. 사실 너희 네, 지금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게 실제 사람 몸에 붙는 건데 잘 안 붙더라고요. 사람이 날씬해졌어. 사람이 왜 날씬해졌어? 자, 그 점은 참고해주고 패드 붙이는 위치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자, 이때부터는 자심중에서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명사기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2분 이상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 시간에 길러야 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주머니, 가슴뼈 부위의 양쪽을 꽉 찢긴 상태에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시킵니다. 좋아. 어디 뭐야?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5cm 높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제로 환자의 가슴뼈와 맞닿는 부위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지금 현우 쌤이 저거 찍는다고 따로 안 알려줬거든요. 지금 자세가 굉장히 정확하고 2분 가까이 해냈습니다. 그걸 너희들 모두가 익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반복해줍니다. 첫째, 환자의 발음을 확인하고 119의 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셋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넷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반복합니다. 진짜 힘들다. 저잘안 들어가서 자, 실제 지금 이 영상은 인공호흡을 뺀 가슴 압박 소생술입니다. 뛰는 소리야? 강하는 소리야. 여기 순서 여기 딱딱 소리에 맞춰서 압박을 해주면 돼요. 저런 소리가 자, 거의 2분 다 돼가죠? 그렇죠? 자, 그럼 거의 2분 주기로 재세동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지시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됩니다. 자, 원래 패드 위치는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봐주세요. 자, 깨어날 때까지 하는 거죠. 자, 집중하자, 집. 하나, 둘, 셋. 이 수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해가 됩니까? 무엇보다 다음 2시간 너희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 수업 장소는 협종실입니다. 알겠죠? 질문 있나요? 마칠까요? 선생님께서 학습자료 조끼 잘 넣어주세요. 학습자료 여기 놓습니다. 네. 자, 학습자료 지금 2개쯤 안 냈습니다. 자, 1개쯤 안 냈습니다. 1개쯤.